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교사 남유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삼국과 가야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 이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통일신라가 된 거, 그리고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그 자리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 그래서 발해랑 통일신라가 동시에 존재했었던 이 우리나라의 이 역사 시대를 남쪽의 나라 하나, 북쪽의 나라 하나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이 남북국 시대의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국의 왕 겁나 빡시게 나갔잖아요. 그거는 오프라인 등교 수업할 때 한번 보충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교과서에 너무 좀 약간 좀 민기적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약간 좀 그렇게 서술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학습지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너무 필요하다 싶으면은 뭐 캡처를 하든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사 노트에 필기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따로 나눠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나와있죠? 학습지 아니다. 이거는 판서다. 그 뭐고 필기하고 싶은 사람 한국사 노트에다가 필기해라 이 말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그 뭐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각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누렸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장수와 광개토대왕 때 전성기를 누렸고 다음이 신라가 진흥왕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자, 하지만 위에 고구려는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수나라, 당나라, 중국이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거를 통일했었던 수나라 그리고 그 다음 나라였던 당나라 이 나라들이 중국 통일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나니까 이제는 옆에 있는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이 됐던 게 바로 한반도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였고 만약에 고구려가 이제 넘어갔다면 무너졌다면 수나라, 당나라를 백제나 신라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많은 힘입을 이겨내게 됨으로써 한반도는 안전할 수 있었다. 그때 고구려가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랑 했었던 전쟁 잠시 볼게요. 수나라가 침입하였다. 이거는 수나라가 워낙 호전적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전쟁할 때 유리한 지역을 먼저 차지하자라고 해서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하였다. 수나라의 황제 이름 문제, 수나라의 황제 이름 양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침입을 하였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살수대첩이었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었거나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뭐고 강상류에 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래 여기는 물이 부족한 지역인 척 하다가 이제 수나라 군대가 넘어갈 때가 되니까 갑자기 위에서 뚝을 터뜨려 가지고 물에 수나라 군대 다수를 쓸려가게 했다는 이야기. 그거 들어본 적 있죠? 그거예요. 자, 수나라는 무리한 전쟁으로 인한 국력이 소모 그리고 야, 우리가 왜 고구려랑 이렇게 전쟁한다고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왜 우리 가족이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부 반란, 내란으로 인하여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수나라는 만들어진 지 30년 만에 망하게 되었었습니다. 다음 수나라 망한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자, 당나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공격해서 고구려 영토를 뺏으려고 하였다. 고구려와 계속 전쟁에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 백성들의 불만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게 바로 수나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그 고구려하고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완전 초반부에는. 그러다가 당태종이라고 하는 이제 강경파 외교 정책에서 전쟁을 더 선호했었던 호전적인 인물이 황제가 되게 되면서 고구려에 압력을 가하게 되었고 고구려는 조만간 당나라하고 전쟁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라고 판단하여 천리장성을 만들면서 전쟁에 대비하였다. 자, 그 와중에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높은 정치인이
고구려의 왕을 죽이고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얘도 강경파, 전쟁을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에 침입을 하게 되었고, 전에 조인성이 맡았던 이제 영화 안시성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었고, 당나라 태종은 이때 안시성의 성주였던 양만춘에 의해서 눈알 하나에 화살이 꼽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가 한반도를 지켜줌으로 인하여 백제신라도 안전하였다. 자, 그렇지만 당나라는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고구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밑에서 고구려를 공격한 애들 하나, 위에서 당나라에 공격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공격을 받게 된다면 고구려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당나라가 자기하고 손잡을 파트너를 구하게 돼요. 이제 그게 바로 신라였던 거예요. 아니 선생님, 신라는 어떻게 그런 나쁜 뗄짓을 할 수가 있나요, 선생님? 신라가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같은 손을 잡아야지 어떻게 다른 나라 민족하고 다른 나라하고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손을 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라는 왕따였었고, 이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본인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세요. 됐죠? 자, 신라가 한반도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신라의 존폐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말빨 하나로 유명했었던 김춘추, 나중에 태종 무열왕으로 왕으로 되는 사람입니다. 진골 최초의 왕. 자, 김춘추가 당나라에 직접 가서 결국 말빨을 성공하게 되었고, 나당 동매실 그리고 당나라가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다. 자, 어떤 약속을 하였느냐?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게임 시작하자마자 보스를 죽이진 않잖아요. 일단 고구려를 도와줄 위험이 있는 백제부터 없앤 다음에 사실 신라한테 더 위협적이었던 거는 백제였고, 당나라한테 더 위협적이었던 거는 고구려였기 때문에, 오케이? 백제부터 멸망시킨 다음에 최종 보스였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 순서도 까먹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연도는 내지 않겠지만은 사건의 흐름 순서는 시험에 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당나라가 숨겨왔던 나쁜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하하하하, 고구려가 없으니까 이제 한반도는 내 손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해서 신라까지 공격을 하려고 해요. 자, 신라 하지만 눈치를 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말합니다. 백제야 고구려야, 우리 그냥 신라한테 속해 있는 게 낫지 않겠나? 당나라하고 한나라가 되는 건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백제가 망한 다음에 남은 사람들, 군인들,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남은 군인들, 백성들, 이렇게 우리 세 개의 나라가 한번 손을 잡고 당나라를 물리치자. 이 한반도 전체가 당나라한테 넘어가는 거는 좀 에바다라고 하면서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했다 돼 있는데, 사실은 백제하고 고구려, 신라가 손을 잡은 다음에 당나라를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삼국 통일이 완성될 수 있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이거 시험에 잘 낼 수 있겠네. 여기 별 곱하기 이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중학교 때도 이거 배웠을 거예요.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민족의 최초의 통일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문화가 하나로 섞이게 되면서 이후에 우리 민족의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 그럼 한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외국 세력,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것이었다. 자, 그리고 고구려 대부분의 영토 다 잃어버리고 대동강 이남의 영토만 통일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 한계를 보완해주는 게 무엇이었느냐? 대동강보다 위에 있는 영토는 결국 당나라 넘어간 게 아니라 발해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 민족의 국가가 등장하여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는 저기 만주, 요동, 그리고 대동강 위쪽의 영토를 잃어버린 건 아니었어요. 여튼간 신라의 삼국통일로 인하여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됐죠? 기억하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법과 제도, 체제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첫 번째, 왕권이 겁나 강해졌다. 왕권이 매우 매우 강해졌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신라는 통일하기 전까지는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왕권이 조금 강해집니다. 왕권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 김춘추의 외교 능력으로 당나라의 힘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삼국을 통일했다 그거잖아요. 삼국 통일한 게 엄청난 큰 이제 그 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골, 진골, 골품제라는 거 들어봤죠?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1등 귀족이 아닌 2등 귀족이었던 진골, 최초의 진골로서 왕이 되었던 무열왕, 태종 무열왕이 등장하게 되었고, 자,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하였다. 자, 그리고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관료전, 야, 너희는 나의 신하에 불과해. 귀족은 독자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왕이 월급을 줘야지만 너희는 먹고 살 수 있어. 알겠냐? 라고 하면서 관료전이라고 하는 거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귀족이 대대로 가지고 오고 있었던 땅, 녹읍이라고 하거든요. 노급이라고 하는 거를 없애버려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노급이라고 하는 땅은 없애버리고 관료전이라고 하는 땅을 주는데 이 관료전은 왕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보다 왕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유교를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 국학을 만듭니다. 유교를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 자, 니네는 앞으로 유교를 잘 이해하는 공부하는 사람만 내가 뽑아줄 거야. 높은 공무원으로 만들어줄 거야. 높은 그 귀족으로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런데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임금한테 충성하라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얼마나 충성이 깊은지 보겠어 라고 해서 만든 게 고등 유교 교육기관이었던 국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정치제도 보니까 왕의 바로 밑에서 왕의 이제 이런 개혁 정책을 전부 다 담당했었던 육두품 출신의 집사부가 강해지게 되었고, 진골 출신, 귀족 출신, 귀족의 가장 높은 사람들인 화백회의나 상대 등은 약화되게 되었다. 집사부라고 하는 거는 그 뭐고 관청 단체 이름이에요. 시중이라고 하는 거는 집사부의 1인자예요. 화백회의라고 하는 건 앞에서 했었죠. 귀족회의 이름이었고 그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의 이름이 상대등이었다. 자, 그리고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는데 이거는 지방행정제도입니다. 고구려가 있었던 지역에 3개 설치, 백제가 있었던 지역에 3개 설치, 그리고 또 그 뭐고 신라가 있는 지역에 3개 설치라고 해서 3에서 구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야 나는 신라 사람만 좋아하는 거 아니다. 고구려 네 지역에도 3개, 백제 지역에도 3개, 그 신라 지역에도 3개 설치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소경이라고 하는 것도 설치합니다. 원래 여러분 항상 수도에 정치, 문화, 경제적인 모든 게 전부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신라에서는 경주만 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문화, 정치, 뭐 경제적인 골고루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 수도를 설치합니다. 작은 수도를 설치하는데 그게 바로 5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사제도로 중앙군, 수도를 지키거나 왕을 지키는 군대로 구서당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구서당이 뭐냐? 9개 종류의 무리야, 무리, 군대. 그런데 9개 종류의 무리인데 이 무리의 특징이 뭐냐? 서라고 하는 게 옷의 카라, 옷 깃이에요. 카라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뭐고 고구려 출신 중앙군대, 백제 출신 중앙군대, 유목민족 출신 중앙군대 이렇게 9개로 이루어진 중앙군대가 있었어요. 사실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수도를 고구려 출신이나 백제 출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찝찝한 애들한테 맡기는 거야.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결국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 고구려나 백제 출신의 사람들은 나도 이제 신라의 일원이 되었구나. 나를 믿고 맡겨주는구나 라고 하는 감정이 들 수 있겠죠.
십정이라고 하는 지방군을 두었다. 십정은 구주에 한 주에 한 개씩 설치하고 특히 그 뭐고 저기 국경선 있는 데에다가 이정을 설치해서 10개예요.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통일신라의 제도에 대한 설명. 다음 발에 세운 사람은 고구려 출신의 장군이었던 대조영 대시정가 건국하였다. 고구려 망한 다음에 남았던 백성들 그리고 또 그 여기 만주 요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말갈이라고 하는 종족이랑 함께 만들었다. 그래서 이원적 한 나라에 민족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개의 민족이 함께 존재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말했어요. 이원적인 민족 구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왕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왕 이름 무왕. 이름만 들어도 잘 싸울 것 같은 문왕. 이름만 들어도 문화가 발전했을 것 같은 문물 교류가 활발했을 것 같은 왕. 선왕. 착한 왕 같죠? 근데 착한 왕 그 한자 쓰는 거 맞아요. 이 사람이 전성기 왕. 그리고 멸망.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무왕. 이름만 들어도 아까 말했죠. 전쟁 잘했을 것 같다고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많이 싸웠다라고 하는 거. 근데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랑 싸우면 안 되겠죠. 왕따 되겠죠. 일본이나 돌궐 같은 나라랑은 손을 잡았다. 문왕. 이때는 당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통치제도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였다. 선왕. 전성기 왕이었다. 이때 발해가 바다 동쪽에 전성기를 이룬 국가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발해가 가장 최대의 영토를 누리게 되었다. 됐죠? 하지만 거란 요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어요. 백두산이 이때 폭발해가지고 이제 또 멸망하는데 거란의 침입뿐만 아니라 같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해는 정치제도 중앙에서는 삼성육부제 당나라의 제도를 가져왔지만 좀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됐나요? 그런 거 중심으로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는 교과서입니다. 선생님 진짜 겁나 빡세네요. 근데 여러분 혹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내가 앞에 했던 내용까지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내신만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적당히 이 정도만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만 알아도 뭐 나쁘지 않아요. 됐죠? 근데 1등급 받으려면 아무래도 앞에 있는 것도 같이 해야 되겠죠? 화이팅 여러분. 자, 남북국은 어떻게 성립되었을까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삼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중국에서는 수나라, 당나라가 등장하여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수나라, 당나라가 등장하기 전에는 중국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싸운다고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가 등장하든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하고 나니까 주변 나라를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다. 아까 말했어요. 수나라와 당나라는 동아시아의 패권, 자기가 1등이 되기 위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지만 믿으십니다. 고구려는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 등에서 중국의 침략을 막아냈다. 살수대첩은 나와 있죠? 수나라랑 했던 거.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랑 했던 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편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에 시달리던 신라는 적극적인 외교 활동 노력으로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게 되었다. 김춘추와 당태종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백제는 신라의 적이었고 고구려는 당나라의 적이었죠. 대동강 남쪽 지역은 신라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였다. 나당 연합군은 먼저 백제부터 멸망시켰으며 이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아까 순서 외우라고 기억했습니다. 이후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당나라를 몰아내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 거죠. 불완전하게나마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676년. 됐죠? 내가 밑에다가 배워 곱하기 이렇게 라고 해가지고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필기하세요. 자, 이렇게 그 신라가 일부 고구려 영토를 다스리고 통일 신라를 만들었을 때 발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고구려 출신의 장군이었던
대조영은 고구려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인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해를 건국하였다. 이로써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하고 있었던 남북국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다. 자, 발해는 나는 다시 한번 고구려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영토를 우리가 전부 다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의 주몽이 원래 고구려 세웠던 고구려의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부여의 문화와 역사, 풍속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자, 여기다 배울 곱하기 1000개 하세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 계승의식. 우리는 고구려를 다시 한번 부활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의도에서 발해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의식을 온 세계에 알렸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 맞아 니네 비슷한 거 맞아. 문화유산도 엄청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발해의 왕을 그냥 고구려 왕이라는 뜻으로 고려국왕이라고 보냈고 발해에서 오는 외교관 사신을 고려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 어머나 여기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연표에 나와 있네.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 짱 좋겠네. 자, 이것도 별 곱하기 이렇게 할래요. 별 곱하기 이렇게. 선생님 이런 거를 내시다니 정말 너무 심해요. 연도는 안 낸다니까. 근데 순서는 낼 수 있어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전에 정리하면서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볼게요. 남북국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였느냐? 통일을 이룬 신라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통일하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문무왕은 백제와 고구려의 옛 지배층 귀족들한테도 관직을 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포용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즉위한 아들이었던 신문왕, 신문을 많이 읽었나봐요. 자, 국학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관료들을 양성하였다. 또한 신문왕은 중앙군사조직인 구서당에 고구려, 백제, 말갈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민족융화 정책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라는 안정된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당나라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으며 당나라에는 심지어 신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거기에 신라인들이 사는 동네까지 있을 정도였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여기 별 곱하기 100개 할게요. 지금의 울산에는 아라비아 상인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신라 사람들이 만들었던 조각상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생긴 누가 봐도 아랍인의 외모를 가진 조각상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주의 동시라고 하는 시장 이외에도 동서남북할 때 서시, 남시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됐나? 그리고 9세기 전반부에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은 정해진에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 내가 고구려 백제 신라 수업하면서 이야기했어요. 항상 누구든지 중국과 한반도 남부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해상 교역로를 누구든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차지했던 나라가 이 당시에 경제력을 전부 다 장악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9세기 전반에는 장보고가 이거를 완벽하게 장악을 했어. 심지어 일본에서 당나라로 유학 가려고 했던 스님도 장보고의 보호를 받아서 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장보고가 거의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중요한 사람. 심지어 지금 장보고는 중국에서도 그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결국 신라의 왕이 쟁탈전에 휘말려서 나중에 제거당하게 됩니다. 다음 발해는 건국 초에 당나라와 대립하게 되면서 무왕, 아까 말했죠. 싸우기 좋아하는 왕, 산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왕,
때에는 당나라와 친한 관계를 맺고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중앙 정치 조직도 정비하였다. 이후 선왕, 아까 말했던 전성기 왕이었어요. 최대 영토를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이 무렵에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발해는 수도가 5개였거든요. 이렇게 넓으니까 엄청 넓죠. 지금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넓어요. 그래서 수도가 5개나 있었다. 그래서 수도 5개를 잇는 국내 도로와 여러 국가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존재하였다. 교통로의 이름 어렵게 쉽게 겁나 쉬워요. 거란이랑 무역을 하는 무역로의 이름은 거란도. 중국이랑 하는 거는 영주도, 조공도, 신라랑 하는 거는 신라도, 일본이랑 하는 무역로는 일본도. 안 어렵죠? 오케이, 너무 어렵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발해의 주요 수출품은 말과 모피였다. 모피는 일본에서 귀족의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큰 환영을 받았다. 됐나?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밑에 좀 볼까요?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같은 민족이야.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우리 민족의 나라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때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신라의 문무왕과 신문왕 때부터 삼국은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져야 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난 너희를 차별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정책을 실시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 백제나 백제 사람, 백제 출신의 유민 귀족들한테 신라의 귀족을 인정해 주었다. 높은 관직을 주었다. 높은 귀족으로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문무왕 때에는 구서당을 설치하여 고구려, 백제, 유목민족 출신 가리지 않고 중앙군 누구든지 승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 됐나요? 밑에 읽어보면은 삼국 통일 이후에 신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는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을 신라인으로 통합하는 문제였다. 안 그럼 반란 일어나서 분열돼 나가겠죠. 신라의 통치자들은 고구려와 백제의 지배층에 신라의 관등, 높은 관직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으로 인정해줬고 수여하여 포섭하였다. 또한 고구려인과 백제인, 말갈인을 구서당이라고 하는 중앙군대에 편제하여 신라에 충성하게 함으로써 신라가 천하의 중심국가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됐나요?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별 곱하기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별 곱하기 이렇게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I'm so sorry. 근데 중요한 것만 계속 나오네. 왜냐? 지금 우리도 지금 분열되어 있는 통일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북한이랑 통일하게 되면은 이러한 융합정책 이런 거 꼭 해야 될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 삼아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중국이 하나로 통일된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주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나라가 고구려에 침입을 하였다. 고구려는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같은 여러 전투를 통하여 수나라나 당나라의 침입을 몰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니까 당나라도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결국 한반도에 있었던 신라와 손을 잡고 결국 백제,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리게 되면서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신라도 없애려고 하였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결국 고구려의 유민, 남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백제의 유민을 규합하여 손을 잡고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676년에 삼국 통일에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했고, 자,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대동강 이남까지만 신라의 영토가 되게 되면서 대동강 위에 쪽은 우리가 중국한테 넘어간 건가 뺏긴 건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지역에 새로운 국가, 우리 민족의 국가로 대조영이 세운 발해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하였다. 발해의 왕 중에 시험 많이 나오는 사람 무왕, 문왕, 전성기왕이었던 선왕.
각각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또 신라가 삼국 통일한 다음에 민족을 하나로 여길 수 있도록 민족 의식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민족 융합 정책을 여러 가지 하였다. 구서당 설치하는 거라든가 구주 오소경 설치하는 거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는 고구려 백성 그리고 또 백제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통일된 신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각각 통일신라 때 무열왕과 문무왕 그리고 신문왕의 업적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뭐 말인지 알겠죠?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 필기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거 300개 전부 다 대답해 주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